자, 우리 다음에 그 181페이지 완전 대체제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전체적인 큰 그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의 선호를 반영하는 거. 선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완전성, 이행성, 단조성 뭐 이런 거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선호를 좀 반영하는 게 좀 이제 효용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효용함수를 표현할 때 아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3차원의 그림이 안 되니까 위에서 내려다 봐서 그림을 그린 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재화가 쓰레기가 아니면 우화형하는 건 맞는데 어떤 형태로 우화형하는가 그걸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긴 우화형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본 거는 이 볼록하다 못해 이 끝을 이제 아주 뾰족하게 만드니 L자 형태 이것도 우화형하는 거죠 사실은. 크게 보면 우화형 하잖아요. 근데 우화형인데 이 끝이 탁 이렇게 함몰됐고 지금 볼 거는 이제 우화형 하는데 우화형은 직선의 형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무난한 형태가 이게 제일 무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CD 효용함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도 경작을 하니까 뭐 CD를 뭐 산다 이러면 늘 CD 하면 콥더글라스 이게 막 보이고요. 그다음 뭐 AI 뭐 나중에 보면 VR, AR 뭐 이런 것도 막 신문에 요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뭐 MR, AR 뭐 이런 것만 늘 보이고 막 그래요. 아무튼 세법 선생은 김문천 선생이 하시죠. 그럼 보통 MC라고 그러거든요. 그 선생을. MC 하면 저는 한계 비용 이렇게만 떠오르는데 남들은 뭐 MC 선생이 어땠다 뭐 그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자기가 MC인지. 아무튼 근데 우리는 이제 한계 비용이에요. 이게 비용 편익도 아니고 비용 선생이네. 뭐 아무튼 저 혼자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원점에 대해서 우화형하는 형태인데 이 볼록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가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그래서 지금 볼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D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효용함수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y는 알파 베타 했는데 알파 베타도 그냥 직접 넣으세요. 2분의 1, 2분의 1, 1, 2, 2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하는 게 나아요. 아셨죠? 다음에 이제 본 게 완전 보완제라고 그랬어요. 완전 보완제 형태. 자, 이 경우는요. 결합 비율이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책에서는 뭐 AX랑 BY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데 그냥 11 이렇게 놓고 이제 거기서 확장시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L자 형태고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인다라는 거. 그 문제 풀 때 클루예요. 그래서 L자고 요거는 같을 때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완전 대체제 나와 있는데 그걸 볼게요. 완대. 이 대체 관계가 이제 거기 완전이라는 걸 경작에서 많이 써요. 막 극단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개념 볼게요. 소비자가 두 재화를 일정한 비율로 바꾸어 소비해도 일정한 비율 역시 밑줄 치세요. 근데 위에는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해가지고 소비하는 거고 이거는 바꾸어예요. 바꾸어. 바꾸어가 대체예요. 그래서 개념 보시면 그러니까 대체하는 비율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대체제니까 대체하는 비율이 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콜라와 사이다 우리가 대체 관계 할 때 했어요. 콜라와 사이다 이렇게 있으면 근데 갑자기 생각했는데 왜 사이다가 왜 시원한 말 하면 사이다라고 그래요? 톡 싸서? 콜라는 톡 안 쏜가? 아니 갑자기 환타는 안 쏘나? 아니 그래 왜 사이다가 됐지?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히 똑같으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콜라 10잔 주세요. 사이다 하나도 없는 거랑 나는 콜라 5잔하고 사이다 5잔하고 나는 콜라 빵이고 사이다 10잔과 저는 뭐 똑같아요. 그리고 캔 속에 있잖아요. 캔 속에. 그러니까 마실 때 이게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잘 모르고 뭐 이제 더 중독된 사람은 콜라도 펩시니 코카콜라니 막 다 다른 거 알고 전 커피도 뭐 커피면 뭐 그냥 커피 아메리카노는 다 똑같지 무슨 뭐 스벅이니 뭐 어디니 구분되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물도 뭐 정수기 물인지 사실 수돗물도 그냥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세수하다가 물이나 맥히면 먹고 막 그러겠는데 아무튼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도 맛이 다르다고 그래요. 아무튼 저한테는 다 완전 대체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체 비율이 일정해서 이거든 뭐 똑같아요. 이거는 1대1의 대체 관계가 되는 거겠죠. 자, 거기 보니까 얘가 있어요. 5,000원짜리 지폐랑 만원짜리 지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만원짜리 하나 있는 거랑 5,000원짜리 2장 있는 거랑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가치가. 아셨죠? 그리고 500원짜리 하나 있는 거랑 100원짜리 5개 있는 것도
똑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또 이제 끝나면 질문하러 온다니까. 저기요, 저는 500원짜리 5개는요, 짤랑짤랑거리고 주머니도 무겁고 그런데, 100원짜리 5개는 500원짜리 5개가 훨씬 더 만족이 좋은데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보통 그러시면, 장의적이고 근데 이 시험 볼 때는 망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먼 뭐라고 할까? 센스라고 할까? 뭐 그냥 그 정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막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좀 연구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2번에 볼게요. 두 재화가 완전 대체제다라고 하면 소비자 효용은 두 재화 소비량의 합에 의해서 결정돼요. 여기요. 두 개가 완전 대체제면 합이 10 이렇잖아요. 효용이 다 똑같이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효용함수로 하면 형태 볼게요. 거긴 또 일반적인 형태로 돼 있는데 좀 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형태로 합시다. 그 효용함수가 x랑 더하기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묶음이 이게 a고 이렇게 합시다. b고 c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다시요. 요거 a일 때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ua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니까 10 플러스 빵은 효용 10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는요 b다라고 하면 5 플러스 5는 효용 1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일 때는 0 플러스 10은 효용 1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나한테는 무차별해요. 진짜 다 완전히 대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무차별 곡선을 칠판에 그리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자, y로 정리하시면 되죠.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효용 얼마 값. 이게 이제 정해져 있죠. u0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 간단하니까 살짝 밑에 그릴게요. x가 있고 여기 y가 있으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u0 어떤 값이에요. 이게 만약에 10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용을 뭐 10을 제공하는 그럼 절편이 여기가 뭐 10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효용 20을 준다라고 할게요. 이거 2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의 기울기는 똑같은데 요게 절편이 올라가니까 요거는 효용 20을 주는 무차별 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하는 직선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다음 페이지 우선 가보시면 그거 한번 볼까요? 일반화시켜서 할게요. 일단 씁시다. 거기 있는 것처럼 ax 플러스 by다 라고 하면 ab가 여기서는 1과 1일 때 한 건데 뭐 1, 2, 2, 1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 y로 정리하시면 돼요. y는 자 이거 ax 넘어가요.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효용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요게 절편이죠. 절편. 뭐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기울기. 요게 이제 절편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우하는 직선의 형태가 되죠. 이게 1과 1이면 마이너스 1인데 아닐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뭐 여러 개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갈게요. 자, 182페이지 가보시면 이와 같은 효용함수를 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콥 더글라스는 선형이라는 게 그 리니어라는 말을 써서요.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라인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라인, 리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직선, 선형의 효용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콥 더글라스는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 보완제도 이렇게 직선 아니고 꺾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선형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자, 우하형은 직선이다. 직형은 뭐예요? 우하형은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하형하는 직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요걸로 그냥 가져갑시다. 요걸로 익숙하게 가져가시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연습하기 위해서 효용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면 x랑 y에 대한 요걸로 돼 있는데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가 쓰레기가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x가 y 없다고 할게요. x가 증가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니까 재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y가 없다고 칠게요. 그러면 x에 대한 한계 효용, 그러니까 x만 증가시킬 때
효용이 얼마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1 해서 0보다 크죠.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기가 소비했을 때 만족을 증가시키니까 효용을 뭔가 기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는 뭐예요? 쓰레기는 기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만족과 행복을 깎아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거요. 요것도 y제도 플러스예요. 이게 y가 증가할수록 효용이 증가해요. 이걸 다시 좋게 표현하면 y에 대한 한계 효용은 y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효용은 역시 1이니까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쓰레기가 아니라 둘 다 좋은 거니까 이때는 우아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요거 참고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고 할게요. 이렇게. x가 제와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죠. x 소비할 때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효용을 자꾸 떨어뜨린다니까요.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 좋게가 아니라 그냥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x의 한계 효용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의 쓰레기는 한계 효용이 넌 쓰레기야. 여기 막 하면 막 상대가 화나고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게 얘기해야죠. 한계 효용이 음이시네요. 이렇게 존중해서 얘기하면 그런가요? 막 되게 좋아해. 이상한 거지 뭐. 이거는 y는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럼 무차별 곡선 그려봅시다. 자, 요거에 대한 무차별 곡선은 간단해요. 그냥 미니 그림으로 그릴게요. y로 정리하시면 되지. y로 정리하면 이쪽에다 할게요. 공간을 제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네 오늘은. 자, y로 정리하시면 y는 저기 보시면 x 플러스 효용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냥 우상향하는 직선의 형태예요. y가 u가 10이라고 하면 여기가 10 기울기가 1이죠. 10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시험에 요즘 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20이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시면 노랑과 파랑하고 어떤 게 효용이 더 큽니까? 라고 하면 파랑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절편이니까 절편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효용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연습할 때 나중에도 볼 건데 요거 잘 보세요. 저거.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한 걸로 잘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아형한다라는 얘기는요. 둘 다 그냥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쓰레기는 그 전에 거시경제 거기 갈 때만 좀 하고 일반적으로는 둘 다 쓰레기인 걸 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아형하면 둘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2페이지 거기 특징 볼게요. 자, 요거는 일반화해서 표현한 거고 저 특성을 우리가 MRS로 표현할 수 있네요. MRS XY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MUX MUY 요거 돼 있죠? 자, 1번 봅시다. MUX는 X로 미분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하니까 요거요. 지금 요거 하는 거예요. X로 미분하면 A 이게 남겠죠? A가 음수면 안 돼요. 음수면 이렇게 돼서 쓰레기가 되니까 둘 다 양수라는 전제가 있어야죠. A고 MUY는 Y로 미분하는 거예요. B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MRS는 B분의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도출된 거 잘 보시면 되겠죠. A와 B가 상수니까 이걸로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콥더글라스는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하고 X분의 Y 하니까 X랑 Y 값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지니까 체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계 대체율이 B분의 A로 일정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도 B분의 A예요. 물론 마이너스가 붙긴 하겠죠. 우아형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역에 보시면 동조 효용함수 동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나와도 답이 안 된다니까요. 동조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어떤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똑같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다 동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학부 단계에서는 뭐 동조가 아닌 거 해가지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 효용함수는 다 그냥 그렇게 동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게 하나 있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준선형 효용함수 이렇게 있어요. 준선형 효용함수. 요게 옛날에는 보통 이제 석사 1학년 들어가면 이제 그거 로고 씌운 효용함수랑 요런 것들이 이제 배웠었어요. 그냥 콥더글라스랑 무슨 완전 보완제, 완전 대체제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막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내려가죠. 이렇게. 제가 보기엔 뭐 자꾸 이제
선행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경제 원론 시간에 뭐 수요 공급 이건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우고, 기회비용은 말씀드렸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막 유치원생들이 배워요. 유치원생들 보면 경제, 사회, 무슨 뭐 역사 이런 것도 책 읽을 거리 있잖아요. 그 이렇게 책 지나가면서 봤더니 경제 그게 있어. 얘네들한테 뭘 경제를 가르치지 했더니 기회비용이란 하고 각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우리 회계사 시험에는 그래서 좀 잘 안 맞죠. 물론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경제학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객관식 나중에 할 때는 보면 회계사, 공무원, 뭐 간평사, 노무사 다 풀 건데 이때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난이도 높낮이 조절할 때는 문제 스타일이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쉬운 것들도 해야 돼. 우리 책에서는 그래서 객관식 미리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것만 모아놨어요. 회계사용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하고 막 보려고 하면 문제 안 풀려. 당연히 안 풀리지. 그냥 이거는 기본 내용 봤는데 막 이제 걸음만 했는데 뭐 뛰어봐 장애물 뛰기 이런 거니까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운 문제들 풀면서 감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중간중간에 예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예제는 풀어보세요 하는 거 그 예제를 한 여러 번 더 풀어보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객관식 할 때는 요걸로 안 쓰고 제가 이렇게 타픽별로 정리된 거 그걸로 할 건데 그거랑 뒤에 있는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 특강 빨간색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건데 이제 그때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이제 공무원이나 뭐 간평사나 이렇게 좀 쉬운 거 풀고 그다음 이제 회계사 나와 있는 문제도 좀 풀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시험때가 가까이 되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뭐 간평사, 노무사는 약간 우리 시험과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2월 마지막 제주나 이때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해에 나왔던 이제 수험생들은 뭐 공무원이나 이런 시험도 뭐 풀어주세요. 그때 왜 그런 걸 왜 봐? 안 맞는 거를. 그냥 뭐 정보에 민감하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전에 얘기했던 뭐 2차 시험 이런 게 정보에 민감하지. 그냥 했던 대로 그냥 하면 그냥 돼요. 근데 막 정보 막 구해서 막 어떻게 뭐 소스고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넘쳐가지고 어떤 걸 버릴까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막 뭐 작년에 나왔던 공무원 간평 노무사 뭐 그런 거 안 풀어주면 그걸 왜 풀어요? 아니 물론 이제 작년 거까지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건 내년 이제 2월이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또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은 문제는 제가 이렇게 따로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긴 할 건데 굳이 그걸 구해가지고 시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준선형 효용함수 요게 이제 자꾸 내려가는데 이 준이잖아요. 선형이라는 것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리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준이 뭐뭐에 준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 뜻이에요. 비슷한 뭐 쾌자의 콰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직선에 비슷한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용함수가 거기에 일반화돼서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다 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그냥 하나 하시죠. x의 루트 있고 y 이것만 그냥 하세요. 이거 써놓으시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준선형 효용함수랑 이게 뭐 반인 반수 비슷하게 선형에 가까움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직선이죠. 효용함수가. x에 대해서는 곡선이네요. 그래서 뭐 약간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준선형 효용함수 하면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특징 나와 있는데 특징 1번에 보시면 이 일반화해가지고 거기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MUY는 H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직접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다 그냥 지우시고요. 그리고 밑에 화살표 관역 두 개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 있는데 Y에다가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X에다 루트를 씌운 걸로 그냥 하세요. 둘 다 하지 마시고 아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쪽 파트 그러니까 다 날리세요. 날리시고 밑에 예제 있죠? 예제를 별표하세요. 예제를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선형 효용함수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이런 형태가 이제 보통 실려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잘 하시면 아직 시험에 그렇게 막 등장해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y에다 루트 해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러지 마시고 이걸 머릿속에 자꾸 반복해서 체크하시면 돼요. 책에 예제 그러니까 보시는데 예제는 앞에 여기 2가 붙어 있고요. y 앞에 5가 붙어 있는데 그냥 2와 5 대신 그냥 1, 1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x에 대한 한계 효용을 우선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볼게요. 무찰복선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예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거 y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x 효용 얼마 이렇게요. 이거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MRS를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층이 번어지게 되면 머릿속에 막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나 이런 거 보면은 지리리 뭐 3차원의 입체 막 이런 거 막 시간 가면서 뭐 요즘 많이 봐보세요. 그냥 컴퓨터가 좋아져가지고 경제학도 그렇고 뭐 옛날에 보면은 천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학 이런 것도 막 좋은 그 시청각 여러분들이 할 건 아니네. 보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근데 아무튼 지난번에 옛날에 보는 뭐 코스모스인가 그런 거 뭐 아시죠? 그 유명한 베스트 스테디셀러인데 천문학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막 동영상으로 이렇게 있어서 다운받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사놨는데 역시 뭐 좀 쉽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이렇게 몇 개 보고 말하는데 동영상으로 되게 막 이렇게 블랙홀이니 뭐 우주 발견하는 막 이렇게 쫙 해서 나와 있고 담당하는 사람이 원래 쓴 사람이 칼 세이건인데 이게 진행하는 사람이 흑인 어떤 천문학자인데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영국의 어디 미국의 어디 시골에 이 칼 세이건은 영국 교수예요. 유명한.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뭐 어디 오지에 있었는데 천문학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칼 세이건한테 이 코스모스 책을 보고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뭐 이렇게 해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그 시골에 칼 세이건 교수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가다운 풍모지. 와가지고 이 꼬맹이한테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해주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니까 걔가 나도 저분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천문학을 전공하고 천문학 박사를 받고 천문학 교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요 코스모스 책을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을 자기가 소개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척척척 신기하고 감동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 덕분에 이랬다 하고 막 이렇게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직 뭐 많이 살겠지만 가끔 보면 어디에 보면 대가들은 보면은 약간 그래요. 뭐 해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도와주고 시간도 뭐 해주고 신경 써주는데 이 대가가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훔쳐갈까봐 내 거 하고 막 이기적이고 막 이렇게 되게 진짜 쪼잔한 찌질한 약간 그런 거고 그런 어디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이 그 편지를 받고 거기까지 해서 가고 막 그러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막 그림이나 이게 안 그려지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떻게 컴퓨터로 그려봐라 이렇게 나중에는 할 수 있겠지만 안 되니까 직접 우리가 MRS를 구하는 거예요. MUX 구해볼게요. 이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2분의 1승으로 하세요. 시험 문제도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자 2분의 1 내려가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요거는 이제 자꾸 요 편미분만 좀 하셔야 돼요. MUY 해볼게요. Y로 미분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1이네 1. 그냥 이렇게 끝 이렇게 돼 있네요. MRS 구해봅시다. MRS를 구해보면 MRS XY는 MUY분의 MUX인데 자 분모는 1이고 분자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있으니까 결론은 Y가 MRS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네요. 아까 우리가 콥더글라스 했을 때는 X분의 Y였잖아요. 그러니까 X뿐만 아니라 Y 값도 거기에 MRS에 영향 미쳤는데 여기서는 Y가 없어요. 이 MRS에는 한계 대체율 MRS에는 XY에는 Y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렇게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그냥 풀어쓸게요. 미치지 않음. 왜냐면 옛날에 자꾸 이렇게 X 하니까 이게 나중에 필기해놓고 이게 뭔지 뭐 미치지 말자 이런 건가 자꾸만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풀어서 좀 써줘야지 복습하실 때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Y 값이 어떤 값이든 전혀 영향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X가 1이라고 할게요. X가 1이면 여기 X가 1이에요. 1이면 그럼 X가 1일 때는요. 요 점 딱 궤적하면 Y값이 1이 될지라도 그 점에서의 MR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요. 2분의 1. 1이면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X가 1인데 Y가 2예요. 그럼 Y값에 영향 안 받아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것도 2분의 1. 3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차별곡선을 그리게 되면 첫 번째는 한계 대체율을 체감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건 맞아요. 왜냐면 X가 커질 때 Y는 영향 안 미치더라도 X가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니까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니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긴 한데 그 볼록한 게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궤적을 지나는 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 똑같은 그런 특성을 지니게 되네요. 이거는 동조적인 건 아니죠. 동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아까 한 것처럼 방사선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이때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이제 잘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조적이다 그냥 해도 되는데 얘는 동조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좀 특이하니까 좀 봐두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교수님 교과서에 있어서 매년 그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잘 안 나오고요. 오히려 세무사 뭐 재정학 이럴 때 막 그것도 어렵게 막 나오고요. 막 좀 그랬어요. 근데 회계사 시험에도 좀 엇비슷한 건 나왔는데 아직 막 크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이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요즘 나오는 추세 보면 좀 잠깐 참신한 새로운 것들 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다 원서들에서도 다 이게 다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예제는 잘 보세요. 한계 효용이 모두 체감하는가? 아니요. X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데 Y는 일정하고요.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는가? 예, 체감하네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네요. MRS는 뭐 요거 여기 위에 직선으로 나타낸 거 그거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우리 책 거기 안 보셔야 되는데 182페이지에 여기 Y의 루트가 있고 X에 없으면 이게 옆으로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다가 뭐였지?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이것만 있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게 딱 머리 쪽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이게 주축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바뀌어져도 그냥 그때는 흔들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184페이지에 예외적인 나와 있는데 몇 개만 참고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봅시다. 예외적인. 자, 우선 x제가 b제와일 때 나와 있는데 자, 1번. 자, 밑에 옆에 효용함수로 보세요. 효용함수. 효용함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별표해서 좀 체크해 두시죠. 이건 뭐 회계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효용함수 스타일이에요. 자, x가 어떻게 된다고요? x가 쓰레기인 거 이해되시죠?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요 마이너스 2x예요. 요거는 상수니까 빵이고 0보다 작아요. x는 쓰레기 이렇게. y는요. y는 쓰레기는 아니네요. MUy는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재화, 이 쓰레기라고 뭐 비재화 이렇게도 써요. 얘는 재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무찰보 곡선을 그립니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거 직접 y로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x, y 나와 있으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효용 하니까 이거는 아까 이게 x가 그냥 저기 나와 있으면 우상향한 직선인데 이 경우는 x 제곱이니까 형태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u가 빵이면 여길 지나갈 것이고 u가 10이면 여기 지날 것이고 2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효용의 증가 방향은 당연히 x가 쓰레기니까 x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고요. y는 증가시킬수록 좋고요. 그래서 효용의 증가 방향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보시고 y가 비제화일 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분량을 좀 이렇게 자꾸 반복을 차라리 더 하는 게 나아요. 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할게요. x제가 중립제일 때 우리가 중립제라는 거, 중립국가라는 건 뭐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x가 증가해도요.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가 중립제니까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x를 막 하나하나 더 줘도 효용이 증가하지 않아요. 자, 이거 다시 보면 MRS를 봅시다. MRS XY는 자, 분모가 MUX고 분자가 MUY죠. 요거 빨리 보기 위해서 X에 대해서 한계 효용이 빵이니까 이게 그냥 X에 대한 한계 효용 느낌이에요. 기준 Y. 그러니까 이게 빵 이렇게 보시면 돼요. MRS가 빵이니까 무찰보 곡선은 IC는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x가 있고 y가 있으면 이게 l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드르륵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평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바로 수평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빼고 수평이랑, 그러니까 완전 보완제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쫙 돼 있는 거 거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효용함수는 x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 끝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효용함수는 거기 있는 것처럼 x는 빼고요. 그냥 y, a, y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y가 영향을 미치고 x에 대한 한계 효용이 빵이다라는 얘기는 여기요. x가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효용함수가 0 x 더하기 y 이렇게요. x 앞에 개수가 ax 플러스 by인데 x 앞에 a가 빵인 거야. 그러니까 가중치가 0이니까 가중치가 0이란 건 뭐예요? 있어도 좋은지 모르는 거야. 그죠? 돼지한테 뭐 진주를 줘도 이 돼지한테 뭐 진주 필요 없죠. 그러니까 효용이 빵. 그래서 y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다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y제가 중립제일 때 그냥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만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한제화를 선호할 때 그것도 그냥 별표 하시고요. 밑에 두 제화가 비제화일 때는 둘 다 쓰레기인 거예요. 배드제다라고 하면 둘 다 볼록한데 효용의 증가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3번. 자, 거기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된 거 하나만 볼게요. 효용함수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건 뭐 수학 시간에 뭐 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저 원인지 몰랐습니다. 누가 원인지 알래요? 그냥 MRS 구해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알아요? 다 까먹죠. 그래서 MRS를 구하면 우선 x제 y제가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쓰레기인지 아닌지 보이죠? x가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니까 제화, y가 증가할 때 효용이 증가하니까 제화. 그렇죠?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제화예요. 자, MUX 구해봅시다. 그럼 이게 2X예요. 0보다 크네. 제화예요, 제화. 자, MUY 구해볼게요. 2Y네요. 제화. MRS 구해볼게요. MUY분의 MUX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보시면 MRS는 이거 MUY분의 MUX죠? 이거 아시죠? 그냥 제가 일부러 계산이 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2와 2 지워지고 Y분의 X 이렇게 된다고요. 아까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일 때는 x분의 y 해가지고 x가 커질수록 전체 값이 작아졌는데 여기서는 x 값이 커지고 y 값이 커지면 이거 전체는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한계 대체율이 체증해요. 한계 대체율이 체감이 아니라 체증 이렇게 합니다.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라고 하면 무찰보 곡선은 지금 쓰레기가 아니니까 우하향한다라는 것은 충족하고요. 그다음 한계 대체율이 체증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무찰보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네요. 아셨죠? 그래서 그냥 한계 대체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우하향할 때 이게 볼록한가 아니면 오목한가 아니면 완전 대체제 같이 한계 대체율을 일정하면 우하향은 직선인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학은 아니지만 수식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보를 전달할 때 막 양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뭐 암호 전달하는 거 비슷하게 탁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경작 용어와 약속을 익히는 거예요. 그걸 익히게 되면 나중에 MRS가 체증하는데 그러면 아 그렇군. 그게 딱딱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자, MRS가 체증한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X를 증가시킬 때 점차 이렇게 가파르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네, 그 정도만 보시고요. 효용은 당연히 이게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5페이지에 사전 편찬식 선호 나와 있는데 뭐 이게 또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원래 뭐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사전 편찬식 선호 이게 뒷북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뭐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또 우와 하고 보는데 이제 안 나와요. 앞으로 한 10년 동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 두시되 또 막 가중치를 막 둬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란 뜻이에요. 사전 편찬할 때 이게 뭐냐면 사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A, B, C, D 할 때 A가 먼저 나오고요. 기역, 니은 할 때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중치를 할 때 A자와 기역자의 가중치를 제일 많이 두는 게 사전 편찬식 선호 방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냐면 이제 올림픽이나 그런 거 가보면요. 이렇게 메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4등. 어떤 나라가 1등 할까요? 빨리 아무나 하세요. 국가. 빨리.
아, 미국이요? 미국 좋아하시네. 다음에요. 뒤에 분은 2등 중국, 3등 한국 합시다. 한국. 일본 합시다. 일본. 이렇게 있어요. 이게 금메달이고요. 은메달이고요. 동메달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미국이 뭐 금메달 몇 개 할까? 한 40개, 은메달 뭐 한 30개, 동메달 한 20개. 중국도 뭐 한 38개. 그다음에 은메달 뭐로 할까요? 그냥 30개? 모르겠네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합시다. 한국은 그냥 이것도 38개인데 은메달에서 뒤졌어요. 그리고 동메달은 뭐 이렇게 합시다. 뭐 20개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일본 상황을 봤더니 안타깝게 금메달이 38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등인데 알고 봤더니 은메달 개수가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작아요. 한 20개. 동메달이 되게 안타까운 뭐 한 100개 이렇게 있다. 1000개 이렇게 있어요. 1000개. 그래서 이제 3등에 밀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선호에 대한 공리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연속성 비슷한 거 있어요.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소비량이 XY가 변할 때 조금씩 변해야지 이게 연속성 쫙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가중치가 이렇게 동메달이 많으면 뭐해? 우리가 봤을 때 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하는데 아시겠지만 금메달, 은메달 하면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이렇게 있고 여기가 3등 이렇게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토너먼트에는 끝까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1등이 보통 성과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무슨 뭐 대회, 골프 대회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1등이 뭐 한 2억이다 그러면 2등은 한 3천만 원 이렇게요. 그래야지 1등 하려고 하지. 1등이 2억인데 2등이 1억 8천, 1억 9천이면 차이가 안 나면 됐어. 나 힘드니까 이제 좀 살살 이렇게 한다고요. 1등은요. 와, 만세를 막 불러요. 막 신나서 막 춤을 추고 막 이러죠. 지금 막 얼굴 이렇게 있고. 3등도 그냥 미소를 져요. 아유, 됐어. 난 그래도 상을 받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가 제일 슬퍼요? 2등이요. 2등 얼굴이 찌뿌덕해 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2등 받았는데 얘 왜 울지? 막 하는데 여기 조금만 더 하면 1등과 그러니까 우리는 또 1등만 기억하지 2등은 기억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은 막 그런 비열한 세상 여러분도 그래요. 노래 부를 때 차트 보면 1등만 줄어들지 저 밑에 제가 만약에 노래 만들어서 드리면 들으실래요? 막 차나 이렇게 할 때 귀에 안 들어요. 그 누가 들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이왕이면 좋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메달이 많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메달을 하나 더 땄어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일본 아무튼 땄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땄으면 이게 갑자기 4등에서 3등, 2등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2등으로 치고 올라간다고요. 점프한단 말이에요. 점프. 그러니까 그런 사전 편찬식 방법은 그러니까 선호에서 그러니까 연속성 이런 거를 팍 위배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1번에 사전 편찬식 선호란 사전에서 단어 순서 배열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밑에 그림을 쫙 보시면은요. 사전 편찬식 선호 방식에서는 거기 밑에 점프되는 거 있죠. 화살표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동일한 효용 함수를 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 금메달하고 은메달이라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점이 여기 점점점 막 찍혀 있잖아요. 그 점점점이 바둑판 같이 생각하시면은 점점점 있으면 자 금메달 하나랑 금메달 이거 2개랑 은메달 2개랑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면 여기는 금메달 3개랑 이거 하나랑 이게 금메달 3개가 더 낫죠. 그리고 금메달 2개랑 은메달 3개 그럼 은메달 요게 더 낫죠. 그러니까 A랑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냥 무차별 곡선이 없다. 굳이 얘기하면 무차별 곡선이 점으로 그냥 표현되는 거죠. 각각의 다 독립적인 그냥 효용 수준을 나타내요. 그리고 뭐가 하나 변하게 되면 그냥 바로 점프하게 되니까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그래서 이행성은 충족하는데 거기 3번 볼게요. 3번. 연속성이 충족되지 않는데 이게요.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해서 가버리니까 조금씩 변하는 걸 충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5번도 나와 있죠. 연속성이 충족되지 않고 점프. 그러니까 그 내용 또 보지 마세요. 내용 보지 마시고 이제 첫 번째는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요 그냥 올림픽 그냥 요거 생각하셔서 여기 금메달의 가중치를 거의 만빵으로 넣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에 보시면 그래서 연속성을 충족하지 않고 그래서 효용함수로 나타내는 게 불가능하고 무차별 곡선도 곡선 자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
글쎄 점이 곡선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부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특성만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시험 문제는 그래서 사전 편찬식 효용함수는 뭐 공리 중에 어떤 거 위배하게 뭐 그런 게 한번 그냥 나오긴 했는데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186페이지 가볼게요. 자, 다음에 우리 예산선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그 위에다 하나 쓰세요. 소비자의 선택을 우리가 살펴봐요. 다시 처음으로 되도록 합시다. 소비자가 물건 사러 가요. 바구니에 XYZ를 많이 담으면 좋아요. XY가 경제학 점수, 세법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점수는 높을수록 다다익선 좋죠. 그걸 단조성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의 목적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건데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효용은 X랑 Y. 이거 바구니처럼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왕이면 자기가 주어진 여건 내에서 바구니 XY를 잘 담아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제약 조건이 있네요. 제약식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1,000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000원. 이거는 이제 1원짜리가 1,000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폐소득, 명목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장에 갔더니 X제 가격이 만약에 200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X제가 사과면 사과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1원짜리 200개 갖다 주면 사과 하나랑 교환한다 이 뜻이에요. Y제 가격은 만약에 100원. 이 얘기는 뭐냐면 Y제가 바나나라고 하면 그러면 바나나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1원짜리 100개를 주면 바나나랑 교환되는 거예요. 이건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사과가 1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차별을 하지 않아요. 제가 가도 200원이면 제가 가도 200원, 여러분들이 가도 200원, 누가 가도 200원 결정되면 그냥 200원으로 고정됐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정보가 쫙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수량을 한번 그리고 바나나의 수량을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볼게요. 사과가 있고요. 바나나에 여기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과만 산다라고 하면 몇 개 살 수 있는가 보면요. 사과가 하나에 200원이니까 1,000원 가지고는 5개 살 수 있죠. 5개 여기요. A점이라고 하면 이건 사과를 5개 사고 바나나는 빵개 산 거예요. 뭐 간단한 얘기죠. 좌표에 표현한 것이고 자, Y점만 살게요. 바나나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나나가 100원이니까 1,000원 가지고는 요 점이요. 10개 이걸 사요. B점이라 하면 사과는 하나도 안 사고 바나나만 10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양한 상품 묶음들이 있을 때 구입 가능한 영역을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뭐 비슷한 거 뭐 경영학에서도 쓰고 그래요. 자, 1,000원 이렇게 있으면 1,000원은 200원에다가 XJ 하는 거 몇 개, 100원에다가 YJ 몇 개, 이게 바로 구입 가능한 영역이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표현하면 알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전부 다 표현합시다 라고 하면 이걸 Y로 정리하면 돼요. 왜냐면 칠판에 수직축이 Y로 돼 있으니까 요 바나나가 Y에 여기서 Y로 정리하면 Y는 요거 넘기세요. 이거 같이 묶으세요. 이렇게 묶어서 뭐지 도형 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딱 묶어가지고 이제 찍 넘기세요. 사라졌어요? 사라지면 안 돼. 그냥 끝까지 가져가서 넘어가면서 국경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부터 넘어가요. 양쪽에 다 마이너스에 좀 빠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 1000을 100으로 나누니까 1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0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구입 가능한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X에다 내가 2개를 샀다라고 할게요. 2개. 그럼 YZ는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X 2개 샀으니까 1,000원밖에 없는데 400원어치 썼어요. 그러면 600원 남았으니까 100원짜리 하는 YZ는 6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6개 점점점에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를 선택할 수 있죠. C는 XJ 2개, YJ 6개 이렇게 됐어요. 자, 만약에 XJ를 2개 샀는데 YJ를 8개 사는 거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사요. 그러면 여기 6개 말고 그냥 XJ 6개인데 YJ를 만약에 4개, XJ를 4개 산다고 할게요. 여기요. 여기는 살 수가 없어요. D점은 XJ 4개, YJ 6개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4개 사면 800원 썼죠? 600원이니까 1,400원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게 예산선이 있으면 요 안에는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 되는 건데요.
요건 살 수 있어요. X가 2개인데 YZ 4개 샀다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돈이 남았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근데 돈은 남겨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 좀 선택한다 할게요. 요 밖에는 선택할 수 없고요. 자, 이걸 좀 일반화해서 표현합시다. 너무 유치하죠. 그래서 요거를 M을 소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득 M은 저거 X의 가격 PX 200을 PX라고 하고 X, YZ 가격 100원을 PY라 하고 Y, 요게 이제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이 되고요. 그림 그릴게요. X가 되고요. 여기 Y가 되고요. 언제나 절편 좀 찾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절편. 자, 여기 X만 구입한다 할게요. 여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Y를 안 사요. Y에다 빵 넣으세요. 빵이면 날아가죠? X 최대한 몇 개 사냐면 M을 PX로 나누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주머니에 얼마 돈 있나? 아줌마 X의 가격 얼마예요? 개당 200원이에요. 그럼 1000원 있으니까 5개 그냥 그렇게 돼요. 여기는 Y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YZ 가격만 관심 있으니까 X를 안 사니까 소득이 얼마인가 Y의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YZ 절편, Y축 절편, X축 절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쭉 우하에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역시 이 안엔 선택 가능하지만 돈을 남긴 거고 이 밖은 선택할 수 없는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가볼게요. 186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예산제약식 우리가 예산제약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선의 표현인데요. 그래서 자, 예산선이란 자, 첫 번째 줄에 주어진 소득으로 소득만 주어진 게 아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더 써야 돼요. 주어진 소득 있고 X의 가격도 주어졌어요. Y의 가격도 주어졌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기다 다시 쓸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제한된 상황이에요. 얘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고 얘도 주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바구니에다가 XY를 몇 개 담을 수 있는가 그거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담았을 때 그때 몇 개를 담았을 때 효용이 다른데 효용이 극대되는 개수는 몇 개를 담는 것인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어진 여건에서 똑같은 시간 공부하고 그랬으면 이왕이면은 합격하는 것도 목표지만 최고 점수로 합격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뭐. 그래서 주어진 할 때 원래는 소득만 주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하고 소득 XY 재화의 가격도 주어졌어요. 구입 가능한 XY의 조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밑에 요거 나와 있죠. 박스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Y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Y를 정리하게 되면 이거 그냥 정리하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이거 다시 넘겨요. 이렇게 마이너스부터 넘어가고 PY로 나눠주니까 PY분의 PX X 더하기 소득 M을 PY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까지 집어넣을게요. 요게 바로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요게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돼요. 기울기를 표현하면 원래 여기다 표현해야죠. 여기 요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울기죠. 이거요. X제 하나 증가할 때 Y제 2개씩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데 여기다 표현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랑 사실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걸 표현하면 이게 PY분의 PX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기로 표현을 하게 되네요. 엇각이잖아요. 이게 탁탁하면 요거랑 요거 이게 뒤집어진 각 똑같아요. 자, 4번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거 쉽게 보시고 밑에 그래서 그림 요거 형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산선이 이제 변화하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얘네들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는 게 변하게 되면은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수직축과 수평축에 있는 값이 변하면요. 이게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요. 수요 공급할 때 수요량의 이동과 수요 변화 이동 그 똑같아요. 얘랑 얘가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이게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변화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할 때, 두 번째 X의 가격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도 되는데 하락하는 걸로 합시다. 세 번째 Y 가격이 하락할 때 이렇게 3개만 보면 되죠. 또 있나요? 없어요. X, Y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변수 3개니까 이거 3개만 보면 전부 다 보게 된 거예요.
자, 다음에 M이 증가할 때 볼게요. 간단하니까 따로 뭐 하진 않을게요.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주 인문 건 아니니까. 만약에 소득이 여기서 보시면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을 증가했다고 할게요. 2,000원이면 X 가격은 얘만 변해야 돼요. 얘까지 변하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얘가 2,000원 변하고 X 가격이 200원 그대로면 X는 10개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고요. 이해 가시죠? 더 많이 X는 살 수 있고 YZ는 100원이니까 20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선은 기울기는 변하지 않죠. PI분의 PX인 그 마이너스 2는 똑같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거요. M이 증가하네요. 여기 잘 보세요. X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M이 증가하니까 얘가 옆으로 쭉 가고 얘도 M이 증가하니까 위로 쭉 가고 기울기는 PI분의 PX니까 기울기엔 영향 없고 그러니까 기울기에 영향이 없으면서 밖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묶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평행하게 밖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책으로 가볼게요. 186페이지 소득이 증가하면 예산선은 밖으로 이동해요. 근데 평행 이동한다라는 거 그 평행의 포인트 맞추시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득이 증가하면 나와 있고 감소하면도 또 있는데 감소하면 이렇게 양쪽 다 대칭해서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잘 보세요. 아셨죠? 증가면으로 그냥 통일시키시고 다 오른쪽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가격이 변화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X의 가격이 하락하면요. X의 가격이 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그 Y 가격은 그대로니까 Y를 살 수 있는 양은 10개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나한테 영향 안 미쳐요. 근데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내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이게 1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4개, 6개는 아까까지는 살 수 없었는데 4개, 400원 썼고 6개, 600원 썼으니까 1,000원 갖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 지나가면 되겠네요. 하락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지나가게.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릴게요. X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예산선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 YZ만 구입하는 사람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X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X 가격 싸진 것 때문에 살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Y만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관심인데 무슨 뭐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건 뭐 직접 관련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돼 있고요. 픽스드 돼 있고 예산선이 이렇게 기울기는 완만해져. 왜냐하면 이게 예산선이 PY분의 PX잖아요. 기울기가 X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전체 기울기는 작아져요.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X만 사는 사람은 여기서 소비량이 이렇게 증가하죠. 여기 보시면 X가 하락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 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거 하시면 되고 Y가 하락하는 거는 그냥 뭐 똑같이 보시죠. Y가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가 고정되고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위에 그림 3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밑에 심층 연구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뭐 그냥 저절로 하는데 그거는 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저절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비자 균형 해가지고 소비자 균형까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